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인중개사, 신입 직원에서부터 이제 경력직 단계별로 제가, 지금까지 짧은 경력이지만 이게 이 업을 하면서 별 어려움 없이 정착하시는 분들하고 중간에 한 10명이면 한 7명에서 한 8명, 7, 80%분들이 이탈을 하시거든요. 정착을 못 하시고. 이게 왜 그런가 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한번 전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소득 수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방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시고 공인중개사 증이 있으시던 없으시던 보조인으로 들어오셨을 경우 한 7, 80% 정도는 정착을 다 못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다 보니까 영업 분야가 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착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 업종만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해당 사항은 아니고 어느 업종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해놓은들은 주로 임대를 하시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주거용이라든지 원투룸, 주거용에서 원투룸 아파트 이 위주로 해서 전세 월세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최소 50장에서 한 100장은 손님을 만나셔야 돼요. 한 100장 쓰셨다고 하면은 손님을 한 300명 이상 만나신 경우에요. 이게 성사율이 사실 손님 10명 전화번호를 컨택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들통말통 하니까 그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손님을 대할 수 있는 스킬이 좀 늘어나거든요. 이 기간 동안은 사실 좀 생각보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100만원, 200만원 써놨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마이너스일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아주 특출나신 분들은 있어요. 뭘 하시든지 잘 하시던 분들 그거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고요. 1년 동안 본인 적성이가 안 맞겠다 하면 과감하게 이거 내놓으세요. 1년 해서 자기가 계약서를 원룸이든 아파트든 한 30개? 50개 이상 못 썼다 하면은 이 업을 그냥 접는 게 아마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본인의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경제적인 것들을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특히 이제 가장이신 분들은 다른 업종을 찾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을 듯 싶어요.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인데요. 이때는 1년차 때 어느 정도 정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200, 300원 봅니다. 200, 300 정도 벌고 그 다음에 한 20, 30%가 이탈을 하는데 이때는 원투룸 임대에서 이제 자기 주거용 아파트만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피로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것 말고 내가 또 다른 게 할 게 없는가.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가나 아니면 다른 거 매매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시는데 이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주거용 원투룸 하실 때보다 이게 상가 하나 쓴다는 게 제 경험으로도 5년 이상이 넘으셔도 한 건도 못 쓰신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이 업종은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슬슬슬 이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느끼게 되죠. 이제 이쪽에 비전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히 비전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어느 사무실을 가시더라도 손님 다 주고 물건 다 주고 너 이거 해봐라 입에다 넣어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상가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물건을 일단 많이 찾으셔야 돼요. 손님보다도.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손님이 없어서 1년 동안 계속 상가만 찾아가지고서 자기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니까 결국은 한 몇 년 지나고 있으니까 자기가 부자가 돼 있다. 손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많이 갖고 계시면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이게 좀 지긋하시고 좀 이렇게 좀 우직하셔야 돼요. 우직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특히 많이 좀 이탈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4년차, 10년차 되면은 임대는 기본이고 임대하고서 자기가 이제 충분히 생활 유지가 되면서 나머지 그 역량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역량이 많이 중요해요. 이때 이상이 넘어갔다 하면은, 한 4년차, 5년차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버틴 거는 어쨌거나 월급쟁이 이상이 되니까 본인이 이 업을 못 동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계속 이 업을 하셔도 됩니다. 계속 하셔도 되고, 자기 인프라도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고, 이제 그 부동산 중개할 수 있는 스킬도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이때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이제 주거, 상가, 뭐 토지, 뭐 공장, 창고, 매매,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하실 줄 알아야지만이 이쪽 부동산에서 살아가시기에 상당히 쉬워요. 뭐 한 종목만 하셔도 되고, 혹은 어떤 동네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셔도 되고, 뭐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무실이나 직장 동료들도, 사무실 동료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인데요. 이게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이게 혹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 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정착을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 제가 직장생활, 조직생활이죠. 거의 한 17년에서 18년 정도를 하다가 이 업으로 들어왔었는데, 이 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조직생활이든 뭐 이것도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착하시는 분들 특성이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그 업에 사시는 분들의 성격상의 특성을 제가 한번, 결국은 업무는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업무 지식 갖다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몰라도 중개를 하시는 분이 있고, 진짜 모르면 쩔쩔매고 아예 손도 안 대시려고 하는 거고, 몰라도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셔가지고 기어코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봤고, 이거는 성격인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잠재 능력.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그건 1년 내에 판가름이 나니까 본인이 뭐 임대에서도 많이 못 쓴다고 하면 이걸 과감하게 접으셔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뭐 몇 억을 벌었네, 몇 천을 벌었네, 그거는 다 뜬구름 잡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내에 주거용 원투룸이나 아파트 하셔가지고서 계약서를 못 신다고 하면 본인이 이쪽에 안 맞으시는 거예요. 좋은 사무실 안 가서 뭐 좋은 사장을 안 만나서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사무실 만나가지고서 계약서 많이 쓰다가 딴 사무실 확 옮겨버리면 하나도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항상 좋은 사람하고, 그리고 광고 많이 내주고 손님 많고 그런 데를 찾으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거기를 떠나면은 아예 아무것도 못해요, 시장님들이.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설사 손님이 없건, 뭐 사장이 좋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하고 사이가 나쁘던, 본인이 중심 잡고서 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부동산에 성공하더라고요.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여기에서는 수수료 더 많이 주나, 여기에서는 뭐 물건이 많나, 손님이 많나, 뭐 가르칠 게 많나, 이거는 사실은 안 되고, 제가 딱 봤었을 때 1년 차에는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그 업무 가능성이 너무 낮으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아예 사회생활을 전무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는 솔직히 의사소통하기가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갓 대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아니면은 경력단절 되셨다가 사회로 이렇게 접했다든지 하신 분들이 너무 의사소통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힘들어요. 이건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조직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보니까 본인의 행동이 딴 사람한테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좋은 게 좋은 걸 수도 있죠. 근데 자기도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전혀 지키지를 않아요. 그냥 뭐 사무실에 오면 뭐 맡겨놓은 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손님도 없다, 뭐도 가르쳐줘야 된다,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이런 게 하시는데, 그것도 맞죠. 모르시면 잘 가르쳐드리고 배려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공하시고 부동산에 정착하신 분들은 그런 거 없이 하신 분들이 거의 99%예요. 이 부동산 제가 처음 들어갔던 사무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참 입에 다먹기도 그러는데, 저희 사수가 있었죠. 사수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뭐 밥을 시키잖아요. 밥을 시켰는데 본인 바쁘다고 야 짜장면 비벼라 뭐 이런 거 도급제라고 하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면 제가 나이 40살에 뭐 제가 잠깐 경력 말씀드리자면 저도 회사 생활 대기업 다녔고 팀장 이상 됐고 마지막에 임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뭐 물론 중소기업이지만 들어가가지고 커피 타고 쓰레기 봉투 사러 가고 그랬었어요. 뭐 그리고 군대도 뭐 간부로 전역을 했고 그러니까 사회 경력 누구보다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도 잘 안 하는 굳은 일을 하게 되면 이게 기회가 많이 오더라고요. 다 아는데. 근데 이제 그 커피 한 잔 타는 게 그렇게 힘든지 저는 모르겠어요. 손님 오고 저도 대학 나왔는데 그리고 더 좋은 데서 일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가지신다든지 뭐 하는 거는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딴 직원이 좀 바쁘고 하면 본인이 좀 자기 손님 아니더라도 좀 사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한번 누구한테 뭘 베풀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그냥 뭐 이런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은 정착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들 싫어하겠죠. 뭐 그런 거고 인터넷 사용 능력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힘듭니다. 부동산 아무것도 못 하시면 진짜 이거 못해요. 광고고 뭐고 요즘은 다 그 인터넷 통해서 오니까요. 그리고 이게 정년 퇴직하시고서 이제 바로 그 증 따신 다음에 사무실 무턱대고 이렇게 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대기업 다니시거나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 특성이 저도 조직 생활을 하다 나왔지만 그 사회생활 조직 생활에 너무 이렇게 틀에 딱 잡혀 있는 게 본인은 모르죠.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는데 자영업으로 이렇게 가시기가 55세 넘으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아니 뭐 베테랑인 건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그 조직 생활에 너무 틀이 받쳐서 잘 하셨던 분들이에요. 아주 뭐 잘 하시고 아침에 일찍 출근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정착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왜 그냥 본인들이 벌던 소득도 있고 월급쟁이에 너무 이렇게 길이 들어있다 보니까 조금 정착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정착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좀 긍정적입니다. 이거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 말을 옮기질 않아요. 뭐 묵묵하시고 자기 본업에 대해서 잘 하시고 이건 연세 드신 분들도 이러신 분들은 잘 되더라고요. 아는 척 있는 척 나이 든 척 이런 손님 중에서도 이런 분은 꼴불견이잖아요. 근데 본인 경험도 별로 없는데 주눅 안 들려고 하고 그냥 뭐 하시는 건 알겠는데 옛날 얘기를 자꾸 하세요. 저는 부동산 얘기 옛날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런 분들도 정착을 잘 못하죠.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 것. 이게 남과 비교 많이 한다는 거. 옆 사람은 많이 빌었는데 옆 사람은 출근 안 하는데 옆 사람은 왜 손님 많이 주는데 이거 비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많이 그 계약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데 본인은 아직 뭐 신입이나 어느 정도 역량이 차야 된다는 걸 객관적으로 잘 안 보이시고 그냥 의욕이 많이 앞서가지고서 막 처음에 오시면 뭐 부동산 씹어먹을까지 아주 의욕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뒷심이 좀 없어가지고 며칠 되면 지지부진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손발이 일단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건 보고 뭐 하고 하시는 분들은 못 당해내더라고요. 못 당해냈어요. 그거는 업무 지식을 떠나서 물건 많이 갖고 있는데 손님은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 2, 3년 차이나 이제 뭐 말이 이게 공통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2, 3년 차 때는 다른 업종으로 이게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상가나 뭐 공장, 창고, 토지 이게 좀 힘든 경우에는 이게 좀 소득이 그 이상이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4년차, 10년차 이상 되면은 이렇게 잘 적응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떠날 때 어떤 사무실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좋게 떠나세요. 어떤 직원들이 경력직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묻는 게 뭐냐면 너 어디서 일했느냐 본인께서는. 그래서 어디를 일했어요 하면 거기에 내가 물건 한번 매매 손님 있으니까 찾아봐 하면은 전혀 찾지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100% 싸우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사장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쁠 수도 있는데 설사 그게 서운하게 되더라도 이 경력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흔적이거든요. 이게 몇십 년을 하셔도 그 어떤 사무실하고 나갔을 때 이렇게 우호적으로 안 나오신 분들은 경력직이 절대 안 돼요. 뭐 너 공장 해봤냐? 그럼 그 공장 그쪽에 있는 물건 좀 한번 찾아보면 못 찾아와요.
딱 한마디만 딱 나눠보면 알아요. 아, 제가 있던 데에서 거기 잘하는데, 내가 무슨 동네 보안신동시에 있는데, 아, 내가 세종시에 있는데 물건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또 거기서 근무했었다면 하면은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경험 없는 사장 밑에서 일하다 보면은 수시로 갖다 싸우다가 나올 수도 있죠, 서원에서. 근데 한 5년 이상 됐으면 사무실 한 두세 군데 돌아다녔으면 그걸 알 때도 됐는데, 전혀 뭐 물건을 못 찾아내고 다시 비행기가 올라갔다 다시 추락하고, 비행기가 올라갔다 다시 추락하고, 경력이 축적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동산 하나 많아요. 그냥 계속 2, 300, 2, 300도 못 벌어가지고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옆에 있는 부동산들이나 나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호적으로.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 쭉 하시지 마시고, 부동산 일 아니더라도 가끔씩 만나서 안부 전화라도 좀 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자기 바쁘면 얌체같이 그냥 막 하다가 자기 바쁜 거 끝나면은 그냥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연락 딱 끊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필요하거나 안 필요하거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드문드문이라도 너무 얌체 같잖아요. 얌체같이 행동하면 절대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급할 때만 알고 남 급한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정착을 못 하시는 분들 특성이 있어요. 너무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너무 빠르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견적받고 저기 견적받고, 저쪽 부동산은 수수료가 더 많이 드냐, 저쪽 사장은 더 좋냐, 내가 배울 게 있느냐, 이렇게 맨날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적응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거기하고 싸우고 나가니까. 그리고 경력이 안 쌓아져요. 그리고 남 탓하고. 이게 결국은 그런 분들, 자기는 사짜 기질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을 못 한대요. 그러면 한 10년, 5년 하신 분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기는 딱 한 번만 치는 거지. 한 2년, 3년 하시다가 부동산 조금 하시다가 자기는 사짜 기질 없어가지고서 부동산 못 됐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제가. 손님이나 이제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사기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억울하고 저 사람 나쁘다고.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사기꾼이라고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좀 자기가 지긋하고 진짜로 진정성이 있으면 남들이 도와주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산 경험이고, 언젠가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뭐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진정성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진정성이. 그리고 손에 안 보러 가고, 어려운 일 생기거나 무슨 계약을 하다 보면 하자가 생겼는데 쑥 빠지려고 하고, 이게 속칭 이게 좀 제가 속된 표현들, 뺀질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4년차, 5년차 되면 알 건 다 알거든요. 그때부터 게을러집니다. 손발을 잘 안 움직이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저하고 상담을 해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서 물건 찾고 계속 해야 돼요. 업무 지식은 완전히 다 찾는데, 그 뒤로 발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손발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게을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게을르니까. 그리고 진정성이 없고,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은 그냥 엉덩이 뒤로 빼고 뒷심약하게 그러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뭐 간스럽게 다 빼줄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쏙 빠지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뒷심약하다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도 많대요. 그리고 너무 첫인상이 좋거나 너무 친절하신 분들이, 중개인으로서 자질 부족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계약하기도 힘들고 손님한테 너무 큰 기대를 주기 때문에 다 해주려다가 결국은 계약 깨집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중개인으로서 너무 친절하고 들어주는 말 다 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의 중간에 서서 정확하게 자기가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지금은, 매수인한테는 매도인 욕하면 안 되고 매도인한테는 매수인 욕하면 안 돼요. 이거 쥐약입니다. 이거 쥐약. 자기가 욕바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중개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잘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욕 안 얻어먹고 힘 안 들고 자기한테 흠집도 안 가고 진정성 없게 일하시려고 하면 이 업종에서는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안 찾아줍니다. 좀 힘든 일, 어려운 일, 자기가 좀 앞서서 나서 이렇게 일하셔야 돼요. 어떤 중개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자면 몇 천만 원을 수수료를 받아가요. 근데 일은 나 혼자서 다 한 것 같은데 저는 50, 60도 받을 경우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일했던 거에만 이렇게 딱 해서 받으면 되지, 옆에서 1억을 벌건 2억을 벌건 몇천을 벌건 저는 상관 안 해요. 내 것만 딱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좀, 멘탈을 좀 키워서 해야 돼요.
이런 경우하고 다 갖춰줘야지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는 몰라서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이런 경우도 좀 힘들더라고요. 뭐 몰라도 좀 알아가면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주영 회장님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제가 주변에서 봤는데 결국 뭐 건설업자까지 그런 걸 봤어요. 정말.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어떻게 저렇게 됐는다는데 역시 될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하는 일을 이렇게 두려운 게 아주 중요한데, 자기 사무실에서 같이 지나시던 분이, 친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싹 나가면은 그분도 마음에 동요가 돼가지고 그냥 같이 따라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백날 부동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예 과감하게 관두라거든요. 뭐 혼자서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옆에 언니가 오늘 출근 안 한다고 하면 그렇고, 제가 가급적이면 혼자서 식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외톨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동산 사무실 직원들끼리 뭐 친할 수는 있죠. 근데 맨날 같이 붙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님을 만나도 붙어 다니고 식사를 해도 그렇고 모든 거. 근데 이거는 결혼한 것도 아니고 옆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조금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행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왜 밥을 못 먹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부동산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성이 혼자서 뭐든지 잘해요. 그리고 옆 사람이 출근을 하든지 옆 사람이 안 하든지 친한 사람이 나간다든지. 그 부동산 직원들 모여가지고 뭔 얘기 하겠습니까? 뭐 사무실 얘기하고 사장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럼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럼 옆 사람하고 동요가 돼요. 물론 나쁜 얘기도 할 수 있죠. 그거는 옆반 친구가 친하다고 해가지고 같은 사무실 직원들하고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팀장 이상으로는 직원들하고 식사를 잘 안 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회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을 할 때도 직원들하고 거의 말을 안 했었어요. 거의 저 벙어리인 줄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만나면은 뭐 만나봐야 뭐 비전이 없네 뭐 어쩌네. 비전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설사 사장이 능력이 안 되던 물건이 없건 손님이 없건 내가 찾아가지고서 해야 된다. 한 2년차 3년차부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사무실 덕볼 생각도 없고 직원들 덕볼 생각도 없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좀 해주셔야지 좀 멘탈이 좀 강해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던 없던, 옆에 사람 일 안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리고 옆에 사람이 일찍 출근 안 해가지고 청소 안 한다고 해서 사무실 청소 때문에 많이 싸우시죠. 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자기 스케줄대로 쭉 나가시는 분들은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말씀이 오늘 좀 길어졌는데, 이제 연차별로 사무실 선택 기준이거든요. 사무실 선택하실 때는 1년차 때는 뭐 여러가지 따지지 마시고 저 사무실 면접 보시고 인터넷 광고 낼 수 있냐고, 그리고 저 10장 이상 계약은 해주실 수 있냐고 요거만 물어보고 해주면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고 그 광고 내는 거는 뭐 네이버, 직방, 다방, 뭐 블로그, 카페 요 정도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 사무실은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수수료가 얼마고 뭐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2, 3년차 때까지는 사무실 몇 군데 좀 돌아다니셔야 돼요. 최소한 2-3군데 이상은 다니시는데 그 이상 많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이 좀 짐들가지 못하고 여기 좀 저기 때문에 사람이 신뢰성이 없고 좀 우직하지 못해서 저는 사람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사무실하고 우호적으로 무조건 그냥 들어올 때야 누구든지 환영해주죠. 나갈 때 본인이 깔끔하게 나가시고 돼요. 서운한 거 있다고 하더라도 좀 다 푸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그쪽하고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좀 하자가 있더라도 10개 중에 한 5개 정도 만족한다고 하시면 그냥 거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 남한테 크게 뭐 피해를 안 끼칠 분들이라고 하면 사기꾼도 옆에다 두면 좋아요. 네. 제가 뭐 실제 경험한 거지만 뭐 신뢰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야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쓰잖아요. 사기꾼들의 특성이 누구누구 이름 많이 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얼떨결에 제가 큰 거 하나 계약을 한 적은 있어요. 제가 성과를 조금, 그러고 첫인상이 좀 안 좋지만 그렇게 신뢰는 좀 있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이름을 팔고서 저한테 고통을 줬는데 결국은 큰일 하나 터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진정한 경력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여튼간 자기가 나오신 사무실하고 우호적으로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주변인하고 친인척하고는, 특히 친인척하고는 거래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근데도 그 사람들하고는 우호적으로 잘 지내세요. 경조사 있어도 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절대 부동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절대 뭐 부동산 뭐 사라 마라 하지 말고, 그날로 친인척은 다
끝나니까요. 친인척한테 공짜로 줘도 그 사람들 좋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하지 마세요. 거의 내가 하게 되면 손해본다. 그냥 공짜로 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분들한테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친인척들하고는 하시고, 절대로 덕볼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무실 옮기실 때, 죄송합니다. 옮기실 때, 선택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아시는 분들하고 일하지 마시고, 뭐 친구가 있네, 뭐 아는 쪽이요. 그런 거 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생활정보지 아무거나 보시고서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세요. 1년차, 2년차 때 쭉 가리시고, 3년차, 4년 때는 아예 바라지 마세요. 그 정도 능력 되시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 때도 됐으니까. 그리고 너무 경험 없는 퇴직자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퇴직을 하시고 연세는 많으신데 직장 생활만 많아져가지고,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요즘 뭐라고 하죠? 오래되신 분들, 뭐라고 하시던데, 그런 분들, 사회 경험 많고 대기업하고 공직자 많이 가져오시고, 여자 하나 놔두고 시장 하나 두고서 자기는 큰 거 하겠을 거예요. 이거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할게요. 너무 경험 없는 사장하고는 일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직장 경험이 한 5년 이상 되신 분들 한번 물어봐가지고, 그 정도하고는 크게, 그분이 큰 도의를 이렇게 우리 공인중개사 상식선에서 벌어나는 일을 안 할 테니까, 그런 거 좀 더 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또 사람 나름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 포스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가 운영하시는 데는 아예 가지 마세요. 발도 디미지 마세요. 제 경험입니다. 아예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뒤끝이 안 좋습니다. 우호적으로 지내고는 있는데 안 좋아요. 그 중개나 혹은 내가 누구한테 중개를 하거나 누구한테 뭐 사시거나 매도를 하시거나 할 때도 아시는 분한테는 하지 마세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수수료 더 많이 줄 거고, 그리고 내가 하자 좀 떠안는다. 중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마음 갖고 하세요. 아시는 분들하고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이 제가 부동산 중개하면서 부동산 선택 기준하고 소득 수준 말씀드렸는데, 소득은 1년차 때는 1, 200이 그리고 마이너스 난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2, 3년차 되셔가지고 자기 능력에 여와가지고서 사무실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2, 300 된다. 4년차 때부터는 중소기업, 그때까지 버티는 분들은 성품이나 그리고 자기 적극성이나 그리고 자기 부지런함, 자기 관리 능력이 되신 분들만 살아남는 거니까, 4, 5년 되신 분들은 업종 전환만 잘 하셔가지고 아시는 지인분들하고 살금살금 해 나가시면 10년차, 20년 이렇게 사시는 데는 이만한 직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빨리 나오고 이걸 빨리 왜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제가 인상에도 보다시피 이렇게 좀 날카로워 보이고, 그리고 관리직 세무회계 자금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게 메리트가 돼서 좀 오히려 그 장점 알아주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저는 광고도 그렇게 오래 내지 않는데 이참 저참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그리고 크게 많이 계약을 안 합니다. 제가 1년에. 그러다 보니까 큰 풍지평파도 없고 욕심도 잘 안 내고,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아예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하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마음 편하게 사는 거고, 그리고 휴가 갈 때 휴가 다 가고, 그리고 직원들 쉰다고 해서 절대 그런 거는 없고 하는데, 좀 까탈스러운 면도 있긴 한데 오히려 좀 쿨한 면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 이상은 좀 버티는데요. 부동산 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의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작은 제 소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